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1년이 지났네. 어제 설날 지낸 것 같은데 벌써 또 설날이야. 제가 아는 70대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20대 때는 1년이 정말 길었어. 근데 70 넘으니까 1년이 한 달 같아. 아니, 어떨 땐 일주일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무섭다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20대, 30대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갔던 것 같은데 60 넘어가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죠. 1월이 지나가고 3월이 지나가고 어느새 12월이고 또 1월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왜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이게 그냥 느낌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빨라지는 시간을 좀 천천히 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이분이 200년 전에 쓴 책 인생론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200년 전 철학자가 한 말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쇼펜하우어 말이 맞더래요. 오늘 이 시간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 과학적, 철학적 이유를 알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다시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천천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시간은 정말 빨라지고 있다. 먼저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느끼는 현상인지 확인해 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의 1년은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노년의 1년은 점점 짧아진다. 60세 노인에게 1년은 6세 어린이에게 한 달과 같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년이 얼마나 길었어요? 3월에 학기 시작하면 방학이 까마득했죠. 여름방학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1년이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20대는 어땠어요? 그때도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한 달이 긴 시간이었고 1년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30대, 40대 지나면서 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50대, 60대 넘어가니까 어떤가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요. 설날 지내고 나면 금방 추석이고 추석 지내고 나면 또 설날이에요. 손주 돌잔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들어간대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봤어요. 10세 어린이한테 10분을 재보라고 했어요. 그럼 대부분 실제 10분하고 비슷하게 맞춰요. 그런데 60세 노인한테 10분을 재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7분쯤에 10분 됐어요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노인의 시간 감각이 어린이보다 30% 정도 빠르다는 거예요. 노인한테는 실제 10분이 7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다른 연구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1년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1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나요? 20대는 평균 길었다고 대답했어요. 40대는 보통이라고 했어요. 60대는 짧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70대 이상은 너무 짧았다, 깜빡하니 지나갔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작년을 돌아보면 뭘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지나간 것 같고 10년 전 일이 어제 일 같고 어제 일이 10년 전 일 같고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달력 넘기는 게 무서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서 내가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겠어.
정신 차리면 또 한 달이 지나 있어.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빨리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10년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10년이 실제로는 3년처럼 느껴진다면? 나한테 진짜 남은 시간은 3년인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년의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까워해야 할 때 시간이 가장 빨리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잔인한 역설이다. 맞아요.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천천히 갔어요.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아끼고 싶은데 실제로는 더 빨리 가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2부,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갈까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정확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했어요. 첫 번째 이유, 비율의 법칙.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10살 어린이한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온 전체 시간의 10%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시간이죠. 근데 60살 노인한테 1년은 인생의 60분의 1이에요. 살아온 전체 시간의 1.6%밖에 안 돼요. 당연히 짧게 느껴지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한테 1만 원이 있어요. 그 돈으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어때요? 큰 돈 쓴 것 같죠? 10분의 1이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그 돈으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어때요? 별거 아니죠? 1000분의 1이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1년인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1년의 비율은 작아져요. 그래서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새로움의 부족.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은 모든 것이 새롭다.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이 없다. 모든 게 익숙하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학교 갔을 때, 처음 자전거 탔을 때, 처음 바다 봤을 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나요? 시간이 천천히 갔던 것 같죠? 왜냐하면 그게 다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집중해요. 모든 걸 자세히 관찰하고 기억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새로운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은 아침이 오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저녁이 와요.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TV 봐요. 뇌가 뭐라고 할까요? 아, 이거 어제 했던 거네. 그냥 자동으로 처리하자. 뇌가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 모드로 하루를 보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현대 뇌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돼요. 뇌가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래 느껴져요. 근데 익숙한 일을 할 때는 뇌의 일부만 작동해요. 뇌가 에너지를 아껴요. 자동 모드로 처리하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실험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익숙한 길로 집에 가라고 했어요. 다른 그룹은 새로운 길로 집에 가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익숙한 길로 간 사람들은 실제보다 짧게 느꼈어요. 금방 왔네? 새로운 길로 간 사람들은 실제보다 길게 느꼈어요. 오래 걸렸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이 들수록 익숙한 길만 가요. 새로운 길은 안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기억의 밀도.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살 때가 아니라 돌아볼 때 측정한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 많으면 시간이 길었다고 느끼고, 기억할 것이 없으면 시간이 짧았다고 느낀다. 무슨 뜻이냐? 1년을 돌아봤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면 올해 뭐 했지?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20대 때 1년을 돌아보면 어땠어요? 기억나는 게 많았죠. 첫 직장, 첫 연애, 여행, 새로운 친구, 실수, 성공. 돌아볼 게 많으니까 와,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1년이 길었어.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60, 70 넘어서 1년을 돌아보면 어때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올해 뭐 했더라? 그냥 집에 있었나? 병원 몇 번 갔고, 자식들 명절 때 왔고, 뭐 별일 없었네.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올해도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행 가본 적 있으시죠? 여행 갈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3일 여행인데 일주일 여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기억이 많이 쌓이니까요. 근데 집에서 3일 보내면 어때요? 금방 지나가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상이고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요. 네 번째 이유, 기대의 상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을 때는 미래를 향해 산다. 기대할 것이 많다.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 하지만 늙으면 과거를 향해 산다.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 20대 때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기대됐죠? 나는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미래를 향해 살았어요. 그 기대감이 시간을 천천히 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래가 기대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뭐가 있겠어. 그냥 늙어가고 아프고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미래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시간을 다시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요? 그게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탐부. 시간을 다시 천천히 가게 하는 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다시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라. 그러면 시간은 다시 천천히 갈 것이다. 간단하죠? 근데 실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하기 싫어하니까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천천히 살고 싶다면 새로운 것을 해야 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작은 새로움을 더하기. 거창하게 새로운 걸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시나요?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세요.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 드시나요? 오늘은 다른 메뉴 먹어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TV 프로 보시나요? 오늘은 다른 걸 봐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를 깨워요. 뭔가 다른데? 뇌가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아는 분이 이건 실천하셨어요. 매일 똑같은 길로 시장 갔는데 어느 날부터 매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더래요. 오늘 뭔가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든대요. 두 번째 방법, 배우기. 뭔가 새로운 걸 배우세요. 뭐든 좋아요.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울 수도 있고, 컴퓨터를 배울 수도 있고,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어요. 뭐든 여러분이 해본 적 없는 걸 배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의 목적이 뭐예요? 잘하려고?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해요.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려고 해요. 배울 때는 뇌가 활성화돼요. 집중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실수도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이 과정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70대 분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악보도 못 읽었대요. 근데 1년 배우고 나서 그러시더래요. 이 1년이 지난 10년보다 길게 느껴져요. 매주 새로운 걸 배우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 가보지 않은 곳 가기. 여행을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가세요. 옆 동네 공원이라도 좋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식당이라도 좋아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보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곳은 새로운 자극을 줘요. 뇌가 깨어나요. 여기가 어디지? 뭐가 있지? 관찰하고 느끼고 기억해요. 그러면 그날이 특별한 날이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곳을 가보세요. 그러면 1년에 12번의 특별한 날이 생겨요. 그 12일이 기억에 남으면 1년이 길게 느껴져요. 네 번째 방법, 새로운 사람 만나기. 똑같은 사람만 만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보통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앉으시죠? 오늘은 다른 사람 옆에 앉아보세요. 말을 걸어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교회나 성당에서 새로운 모임에 나갈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뇌를 자극해요. 기억에 남아요. 다섯 번째 방법, 의식적으로 살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거예요. 자동 모드로 살지 마라. 의식적으로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밥 먹을 때 TV 끄고 밥을 먹어보세요. 밥맛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걷는 그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대화할 때 진짜로 듣고 진짜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이 순간이 길어져요. 10분이 10분처럼 느껴져요. 자동 모드로 살면 10분이 3분처럼 느껴지는데 의식적으로 살면 10분이 15분처럼 느껴져요. 매일 10분이라도 완전히 집중해서 사는 시간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10분. 커피를 마시면서 그 맛과 향을 음미하는 10분. 그 10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천천히 가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 방법, 기대할 것 만들기. 쇼펜하우어가 말했죠. 기대가 없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럼 기대할 것을 만들면 돼요. 미래에 기대할 것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하세요. 다음 달에 여행을 계획하세요. 3개월 후에 손주 생일 파티를 준비하세요. 6개월 후에 배우는 거 발표하는 날을 목표로 정하세요. 기대할 게 있으면 그날을 기다려요. 시간이 천천히 가요. 아직 그날까지 2주나 남았네? 이렇게 느껴져요. 기대할 게 없으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벌써 2주가 지났네? 이렇게 느껴지고요. 4부, 남은 시간을 풍요롭게.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세요?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왜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고 싶은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1년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억에 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게 놀았던 날, 그날은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벌써 이렇게 됐어? 이랬을 거예요. 그 순간은 빨리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날을 돌아보면 어때요? 선명하게 기억나죠. 그날 참 좋았지. 그때 정말 즐거웠지. 그날은 여러분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반대로 매일 똑같이 사는 날들은 어때요? 그 순간순간은 그냥 지나가요. 특별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요. 근데 1년 후에 돌아보면 그땐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차이예요. 몰입해서 사는 순간은 그 순간은 빨리 가지만 기억에는 오래 남아요. 자동 모드로 사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기억에도 안 남아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이거예요.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당신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기억나세요? 손주 생일 파티? 친구하고 여행 갔던 날?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했던 날? 이런 특별한 날들이 기억나죠? 근데 나머지 350일은요? 뭐 했는지 잘 기억 안 나죠. 집에 있었나, TV 봤나, 그냥 그렇게 지나갔나. 문제는 뭐냐? 그 350일도 분명히 살았어요. 시간은 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남으니까 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1년이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밀도를 선택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10년은 10년이에요. 이걸 늘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10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매일 똑같이 살면 돌아봤을 때 그냥 지나갔네, 이렇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10년인데 느낌은 2년에서 3년 같아요. 근데 10년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면 돌아봤을 때 참 많이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10년인데 느낌은 20년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75세에 사진 찍기를 시작하셨어요. 손주가 카메라를 선물로 드렸는데 처음엔 그냥 서랍에 넣어뒀대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이야. 근데 어느 날 심심해서 꺼내서 찍어봤대요. 동네 공원에서 꽃을 찍었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잘 안 찍혀요. 흔들리고 초점도 안 맞고. 근데 재미있더래요. 유튜브로 배우고 경로당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찍기 시작했대요. 꽃도 찍고 나무도 찍고 동네 고양이도 찍고 아침 햇살도 찍고. 같은 동네인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매일 새롭게 보이더래요. 80세 되셨을 때 그러시더래요. 75세부터 80세까지 이 5년이 제일 길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1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기억에 남아요. 어제 뭘 찍었는지, 지난주에 어디 갔었는지 다 기억나요. 사진을 보면 그날그날이 다시 떠올라요. 이분은 시간의 밀도를 높이신 거예요. 실제로는 5년인데 경험은 15년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하려고? 아니에요. 기억을 만들려고 해요. 삶의 밀도를 높이려고 해요. 이 나이에 뭘 배워? 지금 시작하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기억이 돼요.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음은 시간이 많지만 그 가치를 모른다. 노년은 시간이 적지만 그 가치를 안다. 지혜로운 노인은
남은 하루하루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산다.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예요. 매일 똑같이 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라고 한숨 쉴 거예요? 아니면 매일 조금씩 새롭게 살면서 오늘도 뭔가 했구나 라고 만족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저녁에 평소와 다른 반찬 하나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보세요. 이번 주에 안 가본 곳 한 군데 가보세요.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 한 명 만나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날이 기억에 남아요. 오늘 뭔가 했네?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런 날이 하나씩 쌓이면 한 달이 풍요로워져요.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진짜 살았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로 끝내고 싶어요. 우리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없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깊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깊이 사세요. 풍요롭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비율의 법칙. 1년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져요. 새로움의 부족.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요. 기억의 밀도. 돌아볼 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기대의 상실. 미래에 기대할 게 없어요.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 작은 새로움 더하기. 매일 조금씩 다르게 살기. 배우기.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기. 가보지 않은 곳 가기. 새로운 경험 만들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새로운 관계 맺기. 의식적으로 살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기대할 것 만들기. 미래에 기대할 일 계획하기.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밀도. 남은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기억으로 채우세요. 경험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풍요로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아요. 평소와 다른 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나는 오늘부터 뭐뭐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빈칸 채워서 여러분의 다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억에 남게 멋지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당신 충분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